오늘 글로벌 시황 리포트를 보다가 정말 소름 돋는 숫자를 하나 발견했거든요. 아, 그 숫자 말씀이시죠? 저도 자료 보면서 좀 놀랐습니다. 네, 바로 10만 3천 달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게 무슨 숫자인지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사실 이게 완전히 극과 극에 있는 두 자선의 가격이잖아요. 맞아요. 전쟁이나 위기가 터졌을 때 사람들이 막 앞다퉈 숨어 들어가는 그 가장 튼튼한 지하 벙커인 금, 그리고 극광의 변동성과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고 쏘아 올리는 로켓인 비트코인. 네. 이 극과 극에 있는 두 자산 가격이 오늘 공교롭게도 정확히 똑같이 10만 3천 달러로 찍혀 있단 말이죠. 참 기가 막힌 우연이죠. 그니까요. 도대체 지금 시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사람들이 벙커와 로켓을 동시에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는 걸까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신층 분석할 자료는 바로 2025년 4월 6일 기준의 그 글로벌 시황 브리핑 장중 업데이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복잡한 데이터와 또 아까 말씀드린 모순적인 숫자들 속에서 여러분이 시장의 큰 흐름을 아주 직관적으로 읽어내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핵심만 쫙 뽑아드리겠습니다. 방금 오프닝에서 말씀하신 그 10만 3천 달러의 모순, 그게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의 핵심을 정확히 관통하고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보통 수많은 경제지표나 숫자들을 보다 보면 뭐는 올랐네, 뭐는 내렸네 이런 표면적인 현상에만 집착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당장 내 계좌가 파란색인지 빨간색인지가 중요하니까요.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저에 깔린 원리가 청취자 여러분의 지갑과 자산 배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주 낱낱이 해부해드리겠습니다. 아주 든든합니다. 그럼 그 거대한 글로벌 시장을 보기 전에 일단 우리의 발밑이죠. 국내 증시부터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한국 시장부터 보시죠.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흐름을 쫙 훑어보면 한마디로 이건 좀 착시 현상 같아요. 착시 현상이요? 네, 코스피가 무려 5,041륙을 넘기면서 그러니까 0.73% 상승하면서 아주 화려한 상승장을 연출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수치만 보는 파티 분위기죠. 특히 삼성전자라는 이 거대한 슈퍼스타가 시가총액 1,136조 원을 넘기며 무섭게 오르고 있고요. LG화학이나 LG에너지솔루션 같은 대형주들도 막 3에서 4%씩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종이목재나 화학 섹터도 덩달아 흐름을 타고 있죠. 거기다가 그 AI 반도체 기업이죠. 리벨리온이 조단위 IPO를 추진한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이거 완전 코스피 5,500 돌파라는 샴페인을 터트릴 준비를 하는 것 같단 말이죠. 겉으로 보기엔 아주 화려한 VIP 파티가 열린 것 같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영업이익이 50조 원 내외가 될 거라는 엄청난 추정치가 나왔잖아요. 와, 50조 원요? 네, 이게 지금 이 파티의 분위기를 완전히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파티장 문을 열고 밖으로 딱 나가보면 상황은 완전히 정반대거든요. 아, 파티장 밖이요. 그러니까 일반 클럽이라고 할 수 있는 코스닥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복 섹터는 2% 이상 뚝 떨어졌고요. 극심한 대소형주 간의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전문가님, 제가 이 자료에서 정말 심각하게 본 건 지수 하락 자체가 아니거든요. 아, 어떤 부분을 보셨나요?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사상 최저치로 뚝 떨어졌고요. 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파는 거래 대금 자체가 팍 말라붙고 있어요. 네, 아주 정확히 보셨습니다. 게다가 개인 투자자들, 우리 개미들은 이 리스크를 우려해서 주식을 다 팔고 그 돈을 통째로 MMF 같은 안전자산에 피신시키고 있다고 나오거든요. 네, MMF로 자금을 파킹하고 있죠. 여기서 제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MMF로 돈이 이동한다는 게 정확히 시장에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오는 건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단순히 돈을 잠시 주차장에 대놓는 것뿐인데 이게 왜 시장의 경고등이 되는 거죠? MMF, 즉 머니마켓 펀드는 쉽게 말해서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주는 초단기 금융상품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자 쏠쏠하죠.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의 그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할 때 현금을 빼서 잠시 보관해두는 일종의 대피소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 주식시장이라는 건 끊임없이 새로운 즉 유동성이 핑핑 돌아야 굴러가는 생태계거든요. 피가 돌아야 살죠. 맞습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주식시장 밖으로 싹 빠져나가서 MMF라는 댐에 딱 갇혀버리면 시장의 온기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돈이 묶여버리는 거군요. 시장에 남은 얼마 안 되는 유동성을 막 블랙홀처럼 전부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서 쏠림 현상이라고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주 극심한 쏠림 현상이죠. 미중 갈등이나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 같은 거대한 외부 변수들이 머리 위를 짓누르고 있으니까 대중들은 그냥 지갑을 닫아버린 겁니다.
와, 그러니까 거대한 미러볼 하나가 너무 밝게 빛나서 파티장 전체가 환해 보이는 그런 착시였네요. 결국 지수는 오르는데 내 계좌는 파란색인 아주 기형적이고 차가운 상승장이라는 말씀이시죠.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럼 시야를 좀 넓혀서 바다 건너 글로벌 시장을 한번 볼까요? 한국 시장이 삼성전자라는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사이 미국 증시는 겉보기엔 좀 평온해 보여요. 지표상으로는 그렇죠. 부활절 휴장도 있었고 관망세가 짙습니다. 네, S&P 500이나 다우지수는 거의 0%대 보합권이고 나스닥도 겨우 0.18% 올랐을 뿐이거든요. 유럽 쪽은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기대감에 닥스 지수가 0.69% 올랐고 일본 니케이도 엔화 약세 덕에 좀 올랐고요. 네, 표면적으로는 큰 변동이 없어 보입니다. 지표만 보면 태풍 지나간 다음 날처럼 고요한데 뉴스 헤드라인들을 보면 완전 딴판이거든요. 수면 아래는 완전 소용돌이가 치고 있죠. 당장 섹터별 움직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아, 부동산 섹터 말씀하시는 거죠? 하루 만에 7.42% 폭등했잖아요. 맞습니다. 하루에 7%가 올랐는데 재미있는 건 주간 단위로 묶어서 보면 여전히 마이너스 8.65%라는 겁니다. 아니, 하루에 7%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요? 그건 진짜 무슨 개별 잡주에서나 나오는 변동성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거대한 섹터 전체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널뛰기를 한다는 건 지금 시장에 확신이 전혀 없고 작은 뉴스 하나에도 자금이 막 미친 듯이 몰려다니고 있다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와, 진짜 불안한 장세네요. 그래서 그런지 미국 주식을 그렇게 쓸어담던 우리 서학개미들도 순매도로 돌아섰고 든든한 방어막이던 가치주들마저 중동전쟁 우려로 힘을 못 쓰고 있어요. 네, 시장 분위기가 싹 바뀐 거죠. 그리고 여기서 시장을 아주 크게 흔든 뉴스가 하나 있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후 통첩 발언이 전해지면서 나스닥 등 지수 선물이 0.7에서 0.8% 일제히 하락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기술주 변동성을 키운 핵심 뉴스였죠. 그 청취자 여러분께 여기서 잠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다루는 원문 자료에 등장하는 특정 정치인의 발언이나 이념에 대해서 어떠한 지지나 평가도 내리지 않습니다. 네, 저희는 철저히 경제적 관점에서만 봅니다. 맞습니다. 저희 목적은 아주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런 정치적 발언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어떻게 자극했고 또 그게 선물지수 하락이라는 경제적 결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그 메커니즘만을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요.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동의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기술줄 변동성은 커지는데 반대로 홍콩 증시는 AI 바람을 타고 나스닥을 제치며 화려하게 부활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정시 상황 이건 고요한 게 아니라 진짜 태풍의 눈 한가운데 갇혀서 숨을 죽이고 있는 거 아닐까요? 태풍의 눈. 지금 시장을 가장 완벽하게 묘사하는 단어네요. 지금 시장에는 두 가지 시선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어떤 시선들이죠? 일단 월가의 대형 기관들은 이란 분쟁이나 고유가 상황에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겼다고 봅니다. 이 정도 위기는 익숙하다 이거군요. 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지수가 무너지지 않고 바닥을 다지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실제 돈의 흐름, 특히 리테일 자금, 즉 개인 투자자나 스마트머니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보면 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돈은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아시아 금융시장의 환율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아요.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환율이 달러당 17,000선이 붕괴되는 등 신흥국 통화가 아주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신흥국 통화가 출렁인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단순히 환율이 좀 오르내리는 문제를 넘어서는 이야기 같은데요. 지정학적 위기, 즉 전쟁 같은 거대한 리스크가 터질 것 같으면 글로벌 자본은 가장 먼저 어디서 돈을 뺄까요? 아무래도 위험한 곳이겠죠. 신흥국 시장이요. 정확합니다. 신흥국 시장에서 돈을 쫙 빼서 가장 안전한 기축통화인 달러로 바꾸려는 안전자산 회귀 메커니즘이 그냥 기계적으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본능이네요. 네. 기관들은 겉으로 평온한 척 지수를 막 방어하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이미 거대한 자본들이 리스크를 피해서 국경을 넘나들며 도망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와, 주식시장이 서로 눈치 게임하면서 멈춰있는 동안 진짜 똑똑한 돈들은 벌써 국경을 넘고 있었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들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주식시장 밖에 진짜 돈의 흐름, 그러니까 채권, 외환, 원자재 시장, 이른바 FICC 시장의 지표들을 보면 그 해답이 보일 것 같은데요? 네, FICC 시장이 핵심이죠.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제 눈을 진짜 의심했습니다.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모순투성이거든요. 어떤 지표가 그렇게 이상하던가요? 보세요. 미국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고 또 FOMC가 매파적 기조를 보이면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4.362%로 OBP 올랐단 말이죠. 네, 국채 금리가 올랐죠. 자, 금리가 올랐어요. 그런데 달러 인덱스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1,445원으로 5원 넘게 떨어졌고요. 뭐 달러 약세니까 워낙 강세인 건 알겠는데 더 기가 막힌 건 야간 거래에서 미이란 전황 악화 우려가 딱 터지자마자 환율이 단숨에 1,510원대로 막 치솟으면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뉴스 한 줄에 환율이 미친 듯이 요동을 친 거죠. 맞아요. 원유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WTI 원유가 45일 휴전한 논의 소식에 막 2에서 3% 널뛰기를 하더니 결국 배럴당 111.59달러를 돌파해버렸습니다. 원자재 시장도 변동성이 극에 달해 있죠. 그리고 오프닝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그 미스테리 10만 3천 달러에 똑같이 맞춰진 금과 비트코인의 가격 말입니다. 네, 드디어 그 이야기가 나왔네요. 전문가님, 제가 경제학 배울 때는요. 금리가 오르면 이자를 주지 않는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자산은 가격이 떨어져야 한다고 배웠거든요. 그게 기본 상식이잖아요. 네, 교과서에는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왜 국채 금리가 오르는데 이 두 자산이 미친 듯이 막 동반 상승하고 있는 거죠? 제가 도대체 뭘 놓치고 있는 겁니까? 호스트님이 경제학을 잘못 배우신 게 아닙니다. 지금 시장이 전통적인 경제학의 교과서 공식을 그냥 완전히 찢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아, 교과서를 찢었다고요? 네, 금리가 오르는데도 이자 없는 자산들이 폭등하는 이 기현상. 그 기저에는 두 가지 거대한 공포가 단단히 결합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공포요? 첫째는 바로 인플레이션과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공포입니다. 물가 상승세가 도무지 꺾이지를 않으니까 사람들이 내가 가진 달러나 원화 같은 법정 화폐가 곧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 돈의 가치가 녹아내리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화폐의 대안을 찾아서 비트코인이라는 극강의 위험자산, 즉 ETF 순위까지 더해진 그 로켓에 기꺼이 올라타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공포는 뭔가요? 둘째는 지정학적 파국에 대한 공포입니다. 중동에서 진짜 언제 전면전이 터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죠. 전쟁 공포죠. 만약 진짜 전쟁이 크게 나면 전자데이터인 비트코인조차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잖아요. 전기가 끊기면 비트코인도 끝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니 인류가 수천 년간 믿어온 가장 안전하고 물리적인 피난처, 즉 금이라는 지하 벙커로 막 뛰어드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불과 전쟁이라는 불, 이 두 가지 불에 다 타죽지 않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양끝단을 벙커와 로켓으로 동시에 채우고 있는 거네요. 네, 아주 이례적인 양방향 해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의 극심한 공포가 만들어낸 생존 본능인 거죠. 세상에. 그러니까 이 모순된 숫자들은 결국 극도의 불안감에 짓눌린 투자자들의 비명소리 같은 거였네요. 돈의 가치가 녹을까 봐 비트코인을 사고 전쟁으로 다 날아갈까 봐 금을 사고.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불안 심리를 쥐락펴락하고 폭발시킬 수 있는 뇌관, 즉 스위치가 바로 앞서 언급하신 WTI 유가입니다. 아, 유가요? 네. 오늘 브리핑 자료에서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나 던졌는데요. WTI 유가가 배럴당 115달러를 위협하거나 돌파하게 되면 한국 코스피의 추세 자체가 완전히 훼손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잠깐. 115달러예요?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길래 코스피 전체 추세를 무너뜨린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주유소 기름값이 좀 오르는 것 이상의 나비 효과가 있는 건가요? 네, 그 인과관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가가 115달러로 넘어선다는 건 진짜 단순히 기름값 문제가 아닙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우리 한국 경제 특성상 원유 가격 급등은 기업들의 생산 비용과 수입 물가를 순식간에 끌어올립니다. 아, 물건 만드는 원가가 확 뛰겠네요. 그럼 기업들의 마진은 박살이 나고 그동안 간신히 억눌러놨던 인플레이션은 다시 용수철처럼 튀어오르죠. 물가가 폭등하는군요. 인플레이션이 튀어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연준이나 한국은행이 과연 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내리죠. 오히려 올려야 될 판 아닌가요? 맞습니다. 금리 인상 공포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금리 인하라는 희망회로 하나로 간신히 버티고 있던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유가 115달러 돌파가 곧 파티 종료를 알리는 사이렌 소리인 셈입니다. 와, 끔찍하네요.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은 환차손을 막기 위해
한국 주식을 막 던지고 달러로 환전해서 떠날 거고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실적 믿고 코스피 5,500을 향해 가던 그 질주가 그 순간 확 고꾸라질 수 있는 겁니다. 유가 115달러라는 스위치가 펴지면 물가 폭등, 금리 인하 무산, 외국인 이탈이라는 연쇄 폭발이 일어난다는 거군요. 네, 아주 치명적인 뇌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있고 모순적인 시장에서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진짜 전략을 세워야죠. 뼈밭이 깔려 있어요. 일정이 아주 빡빡하죠. 쏟아지는 지표들을 요일별로 나열하기보다는 우리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그 테마를 기준으로 묶어서 보시는 게 훨씬 직관적일 겁니다. 아, 요일 말고 테마로요? 네, 이번 주 관전 포인트는 크게 두 축입니다. 하나는 기업 실적이고요. 다른 하나는 물가와 경기 둔화의 줄다리기입니다. 오, 테마로 묶으니까 확 와닿네요. 그럼 첫 번째 축인 기업 실적부터 보죠. 삼성전자 실적에 이어서 목요일에는 반도체 투톱 중 하나인 SK 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네요. 네, 앞서 우리가 코스피 대형주 흐름이 VIP 파티장 같다고 했잖아요. 네, 그랬죠. 이 파티의 음악이 안 끊기고 계속 흘러나오려면 하이닉스 실적이 그 시장의 기대치를 딱 충족시켜줘야 합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호실적 그리고 코스피 5,500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구간에서는 대형주 위주의 매수 전략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건 파티장 안에서 계속 춤을 추기 위한 전략이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축인 물가와 경기 둔화의 줄다리기. 이건 각종 거시경제 지표들이 막 쏟아진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월요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ISM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 수요일 미 원유 재고, 목요일 FOMC 회의록, 미국 PCE 지수, GDP,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와, 끝이 없네요. 아직 남았습니다. 금요일에는 한국은행 금리 결정에 미국 CPI까지 거대한 지표들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청취자분들이 이 수많은 폭탄들 속에서 롤러코스터의 안전벨트 매는 심장일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 중에서 우리가 딱 하나 예의주시해야 할 액셔너블 인사이트, 즉 실전 전략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 전략을 딱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합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요? 메모 준비하겠습니다. 첫째, 10년물 국채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달러는 오히려 약세를 보이는 이 묘한 환경 속에서 만약 원화나 엔화가 추가로 약세를 보인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 환율 변동성이 커질 때요. 네, 보고서 전략표에도 나오지만 이때는 환율 변동성 방어를 위해 달러를 매수하거나 환해지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달러 해지가 첫 번째군요. 두 번째는요? 둘째는 방금 전 우리가 가장 위험하다고 짚었던 뇌관, 즉 WTI 유가가 배럴당 115달러를 위협하며 막치 솟는 순간입니다. 아, 파티 종료 사이렌이 울릴 때. 네, 이때는 미련 없이 주식 비중을 확 줄이고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방어 및 대체 포지션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벙커나 로켓으로 옮겨 타야 한다는 거네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셋째는 발표되는 지표들이 엇박자를 낼 때입니다. 엇박자요? 네, 예를 들어 물가를 보여주는 CPI는 막 높게 나오는데 서비스업 경기를 보여주는 ISM이나 소비지출 PCE 지표는 꺾여서 경기가 둔화된다는 신호를 보낼 때죠. 아,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침체되는 거, 그거 스태그플레이션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커질 때죠. 이럴 때는 어설프게 저점 매수 노린다고 들어갈 게 아니라 현금 비중을 대폭 확대하셔야 합니다. 아, 현금이 최고다. 네, 이 지표들의 결과가 곧 여러분에게 지금은 현금을 꽉 쥐고 관망해야 할 타이밍이라는 걸 알려주는 신호등이 될 겁니다. 시나리오별 실전 가이드까지. 와, 완벽하게 정리가 되네요. 오늘의 심층 분석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내용을 한번 쫙 모아보겠습니다. 네, 정리해 주시죠. 우리가 겉으로 보는 오늘의 시장은 삼성전자가 이끄는 훈풍, 그리고 AI 열풍이라는 아주 화려한 파티복을 입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5,400을 넘으며 막 축제를 벌이고 있죠. 겉모습은 참 화려하죠. 하지만 그 화려한 옷 속을 들여다보면 115달러 돌파를 위협하는 유가 급등이라는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고요. 48시간 내에 터질지 모르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습니다. 네, 무서운 리스크들이죠. 그리고 그 지독한 두려움 때문에 인플레이션과 전쟁을 동시에 피하려고 10만 3천 달러짜리 금과 비트코인을 함께 사들이는 극도의 모순과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온한 지수라는 환상에 속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시장에 쏟아지는 뉴스들이 실제 돈의 흐름을 어떻게 바꿔놓는지, 특히 국경을 넘나드는 외환 시장과 자금의 이탈 속도를 아주 날카롭게 추적하셔야 해요.
환율과 자금 이동이 핵심이군요. 네. 이유 없는 수치 변동은 없습니다. 원리를 이해해야만 이 폭풍의 눈 속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파헤친 이 기쁜 이야기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복잡했던 머릿속을 조금이나마 선명하게 정리해 주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든 이런 훌륭한 자료가 나오면 저희가 또 이렇게 핵심만 딱딱 짚어드릴 테니까요. 네, 언제든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을 덮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께 조금 조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프닝에서 저희가 코스피의 화려한 파티장과 텅 빈 코스닥 이야기를 했었죠. 극심한 양극화 이야기였죠. 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극단적인 양극화와 쏠림 현상이 단지 오늘 하루나 이번 달 만의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일시적인 게 아니다. 네, 막대한 자본과 범접할 수 없는 초격차 기술력이 필요한 AI 시대잖아요. 어쩌면 오직 소수의 거대 기업만이 파티의 주인공으로 살아남고 나머지는 그 파티장 밖에서 영원히 도태되는 영구적인 양극화의 시대가 이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시작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참 무서우면서도 생각할 거리가 많은 화두네요. 네, 청취자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이 새로운 시대의 화려한 파티장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굳게 닫힌 문 밖에 있습니까? 중요한 질문이네요. 오늘 하루 이 질문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심층 분석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